2주 전 궁금한 이야기와에서는 한 남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배랑단에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제 가 출발하려는데 팔이 딱 끼어더니 손이 아프다고 그냥 돈 달라고. 그냥 닿지도 않고 이래지 와요. 버스만 탔다 하면 출입문에 몸이 끼는 불운한 남자. 이 수상한 승객의 정체는 한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 버스 문틈에 손을 넣습니다. 38살 한모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6년 동안 약 120회에 걸쳐 약 2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벌써 17년째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서울과 경기도 일대 버스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갈취해온 한 씨였는데요. 그에 관한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식당에 야채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뭐 아파갖고 어떻게 하냐고 막. 자기는 사장인데 사장이라서 이제 그 직원들도 있는데 저 때문에 근무를 못 한다고. 이 친구 원래 직업이 업무사 우편물 배달해주는 그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신출 규모란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에도 3번이나 합의금을 요청했다는 그는 어디에 있을까? 떴다. 지금 그 금곡동 구정점 쪽에 있대. 연락을 받고 뛰어가도 안 보이는 것 같아. 연기처럼 사라지길 반복했던 남자. 결국 우린 작은 키에 살집이 있는 체구 한 씨를 눈여겨 봐주십시오. 그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5일 뒤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 지금 잡아가지고 여기 금곡동에 있거든요. 네네네. 같이 있으니까 그러고도 오시라고. 남양주의 한 운수회사 직원이 한 씨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우린 한달음에 그가 있다는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던 남자는 우리가 찾던 한 씨였는데요. 이분이 먼저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서 제가 우리 버스 타고 금곡동으로 오시라고 해서 뵙고 저랑 한 30분 얘기 나눴을 거예요. 방송에 나왔다는 걸 본인도 아셨더라고요. 알고 보니 궁금한 이야기와의 방송을 본 뒤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한 씨. 그는 어쩌다 자수할 결심을 한 걸까? 우린 자리를 옮겨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죄송한데요. 어제 그 전체에 다 버스가 없네요. 전체는 못하고. 여기까지만 다 잘 모르겠네요. 형제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보시면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선 안 된다는 한 씨. 그의 진짜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은 먹고 쉽게 말하자면 그냥 백수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업가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그에게 우린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버스에다 숨길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솔직히 제가 참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버스 회사 세차부로 일을 댕기다가 세차부 사장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버스 기사분이 보험 쪽으로 처리하면은 좀 안 좋은 거 알기 때문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원래 돈이라는 거는 쉽게 벌면 쉽게 써지고 내가 좀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 사고가 나도 선뜻 신고를 못하는 버스 기사의 사정을 알게 된 뒤 쉽게 버는 돈 맛을 알아버렸다는 건데요. 특별히 5만 원. 이게 많이 벌어온 게 20만 원입니다. 그건 말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피해자는 다른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제 지갑에서 5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더 달라. 돈을 주니까 욕을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이러고. 피해자에게 되레 훈계까지 했다는 그는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받아갔다는데요.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한 씨의 반성을 정말 믿어도 될까? 이거 보여주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늘 아침에 버스 회사마다 연락을 해서 차제를 드리려고 제가 다 수다놓은 겁니다. 우리 기사님들한테도 직접 가서 사과하실 마음도 있으신 거고. 예. 사과하기 싫으면 제가 왜 먼저 왜 연락을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25일 한 씨가 한 운수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준을 기억할 수 없지만 나는 기억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며 사죄하는 그를 일으켜주는 피해자. 백화점 앞에서 내 차를 타가지고 이런 거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14,000원 그거밖에 없다니까 저 안무자 발로 다 치고 갔잖아. 그럼 후회 많이 했으면 내가 진짜 제대로 잡으려고 그랬어 진짜. 다시 안 그랬으면 다시 길거리에서 보지 말자고. 예. 그 뒤로도 그는 죄송합니다. 아니 젊으신 분이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기억나죠 그날? 예. 제가 잘못했어요. 그 이게 왜 문제죠? 어떻게 하시는가 알려야 거죠. 여러 피해자들을 만나 잘못을 빌었습니다. 결국 법적 처벌을 고려 중인 운수회사에서는 마지막으로 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는데요. 버스 탈 때 뭐 숨기거나 이런 일 아니 다시 알겠습니다. 잘못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궁금한 이야기와의 그 후 17년간 버스 기사들의 돈을 갈취했던 한 씨의 범행에도 드디어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최근 소식이 궁금한 이야기는 더 있습니다. 고기를 주문을 했는데 그냥 허용 베개살만 두 덩이가 나온 거예요. 지난달 우린 두툼한 지방 때문에 비계 삼겹살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제주 흑돼지 논란에 관한 방송을 했었는데요. 방송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이때 우린 제주 유명 흑돼지 식당 여러 곳을 다시 찾아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논란이 됐던 식당의 고기인데요. 그 동영상에서 봤던 그 비계고기랑 많이 다르긴 하다. 맛있어 보여. 다른 식당들 역시 지방층이 많이 보이는 곳도 있었지만 한동훈이 내가 봐도 비계가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나도 비계 많은 게 맛있는데 이게 삼겹살이지. 문제가 될 만한 곳은 눈에 띄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흑돼지 식당 사장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답니다. 근데 이쪽에 비계 많은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또 앞면이 다르고 뒷면이 달라요. 맞죠, 애매하다. 애매해요. 비계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완전히 이제 살코기만 있는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보통 이제 요구사항에 맞춰서 고기를 그냥 더 드리거든요. 손님들의 입맛과 취향이 다르다 보니 모두가 만족할 만한 살코기와 비계의 비율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4일 양돈 단체에서는 삼겹살의 황금 비율을 찾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는 반반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몇몇 식당에선 운영 방침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상태가 들어왔을 때도 예, 근데 이제 요즘 같으면 이렇게 이것도 다 날려요. 그전 같으면 좀 나갈 수 있는 상태였다면 요즘 같으면은 이 정도까지도 날려서 나가요. 많이 조심스러워졌다고 봐야죠. 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죠, 사실. 이렇게만 뭐 이렇게 생산해도 되겠지, 이렇게 판매해도 되겠지라고 했는데 생산 농가도 그렇고 유통업체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 그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궁금한 이야기와의 그 후 제주도에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잘해야죠. 지금보다 더 잘하고 후퇴는 하지 말아야죠. 좋은 고기 쓰고 항상 고민하고 열심히 하는 가게들도 많으니까 생각을 조금 좋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이 나간 뒤 수많은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도 있는데요. 파주에 위치한 이곳은 130여 마리의 고양이가 모여있는 보호소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호기심 많고 명랑해 보이지만 이곳에 사연 없는 고양이들은 없다는데요. 다 길에서 이제 응급 상황 위기에서 구조되는 아이들이에요. 뭐 이렇게 사고로 뭐 다친 아이들 그런 아이들. 특히 은희 씨에겐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추루예요. 추루. 추루는 행운이죠. 행운 고양이. 이 녀석은 어쩌다 행운 고양이라 불리게 됐을까? 저한테 DM이 왔어요. 파주의 학대범 그 조사 중에도 고양이를 입양해서
거기 있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갈 곳이 없으니 저보고 좀 걷어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오게 됐죠. 추르가 동물 학대범에게서 극적으로 구조됐다는 건데요. 이게 죽음의 문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다 죽은 거야. 이른바 죽음의 문 너머에 산다는 잔혹한 동물 학대범. 그런데 우린 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료를 안 주고 좀 방치해서 죽은 아이들이 있었고 나머지 18마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목을 졸려서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수십 마리의 동물을 입양한 뒤 학대하고 살해했던 남자. 그는 26살의 조씨였습니다. 유기동물을 가족처럼 키우겠다며 다가온 뒤 끔찍한 방법으로 학대했던 조씨. 우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의 잘못을 모든 부분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신 차리고 잘 살 수 있게 수사 진행 중단을 좀 요청을 하고 싶고 다시금 이제 제가 일어설 수 있는 도약을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 커요. 반성을 한다면서도 처벌만은 피하고 싶다는 뻔뻔한 얘기를 했던 남자. 그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태연히 동물 입양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죽음의 길목에 서 있었던 생명. 그게 바로 추루였던 겁니다. 검사해보니까 눈은 동공막이 파열된 상태였고 이빨이 송곳니까지 다 부러진 상태예요. 그다음에 아래턱에 금이가 있어요. 우리 추루의 그 소유권을 권리를 포기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수십 마리의 생명을 앗아간 조 씨가 마땅히 엄벌을 받으리라 믿었다는 은희 씨. 그런데 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결심 공판을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와. 집행유예 3년.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범행 자백에 증거까지 있었지만 반성을 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조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지금 그는 어떤 입장일까? 우린 다시 한번 그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저 SBS에 궁금한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런 PD인데 그 뒤 긴 기다림에도 조 씨의 집문은 열리지 않았는데요. 검찰에서는 1심 재판의 형이 낮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해야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왜냐하면 이 조사를 받는 와중에 또 학대와 살해할 그런 목적으로 아이를 데려왔잖아요. 그게 참작이 안 됐어요. 그 사람은 재범의 요지가 정말 다분하고 동물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생명을 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똑같습니다. 2심 재판의 결과는 어떨까요? 그때 죄의 무게도 지금과 같을까요? 지난 6개월간 우리가 들려준 이야기는 72개입니다. 선생님. 아,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그 중에서도 제작진 활약이 가장 돋보인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SBS 궁금한 이야기 Y팀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씨가 아니 근데 저기 PD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 거기 연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연출이 PD인데.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일한 지 별로 안 돼서. 유명 동물 프로그램의 연출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40대 남자 김 씨. 펫 도우미 면접을 핑계로 여성들에게 접근했던 그는 뻔뻔히 수상한 제안을 했었는데요. 내일 오시게 되면 이제 면접이다 보니까 여성스럽게 옷을 좀 짧게 한 허벅지 반 정도? 아 그렇게도 좀 있는 편이세요. 또 긴 치마 있긴 해요. 아 긴 치마밖에 없어요? 네. 근데 긴 치마보다 짧게 좀 입고 오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일 것 같아요. 우린 남자의 정체를 알기 위해 반려동물 커뮤니티에 굳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이거 봐봐.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닌 펫 도우미 건으로 인해 연락드립니다. 그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키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아, 저 키는 158입니다. 좋네요. 오늘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치마가 좀 되게 짧게 입으셨는데
보기가 되게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면접 볼 때는 여성스럽게 옷을 짧게 좀 입고 오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일 것 같아요. 어김없이 불쾌한 당부를 하며 만남을 제안했던 김 씨. 우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범죄자 알림 2에 김 씨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 결과 얘 똑같네, 얘네. 남자의 정체는 지난 2012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징역 6년형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였습니다. 여성들과 만남을 갖는 남자의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 그 성범죄자 알림이의 뜻이더라고요. 지금 전자발찌 차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여성들한테 면접 복장이라고 하시면서 본인의 취향을 얘기하시잖아요. 짧은 치마, 그거는 이제 하이힐. 김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금 수원도 추적 들어갔습니다. 추가 문제가 또 인지가 돼서 이거 지금 관련해서 지금 수사 진행 중이고 저희 또 유치적 되니까 현장에서 한 사건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포렌식 검사에서 나온 거에서 좀 많이 좀 있었고 도움 많이 드렸죠. 네. 추가 범행이 확인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담당 작가 역시 참고인으로 진술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다 좀 신고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 분이 그래도 조금 용기 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덕분에 그때는 그 사람의 범죄 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보호관찰소에서도 저희 방송을 보고 오셔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진술서를 썼었고, 수사를 하는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 열심히 달렸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 미스터리를 추적하며 때론 이웃 간 분쟁의 중재자가 되기도 했는데요. 남은 187일, 절반의 2024년도 궁금한 이야기 Y의 질문은 계속됩니다.